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의 6월달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75bp 인상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페드는 이 어제부터 이틀간의 FOMC 정례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지난주 발표된 CPI에 이어서 PPIN 생산자 물가 지수도 급등세를 이어가며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지속되는데 큰 영향을 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5월달 PPI는 전년 동월 대비 10.8% 상승했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고 전월 대비 0.1% 소폭 하락했지만 6개월 연속 10% 유지하는 건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 다음번 CPI 역시도 이 PPI 영향을 받아가지고 높은 수치를 유지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페드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이 전일 장 마감에는 30%였는데 이게 9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118.93달러 마이너스 1.6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락, 달러는 강세,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FOMC 회의 어떻게 나올지 여기서 나올 파월 의장의 발언 이걸 집중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디테일한 내용을 보기 위해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5월달 PPI 전년 아까 말씀드렸던 10.8% 상승 역대 최고치에서 두 달째 하락하지만 여전히 10%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PPI가 CPI의 선행의 느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번 물가 역시도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CPI가 확 줄어든다? 이거는 엄청난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 보면서 다음번도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소기업들 역시도 좋게 생각할 수는 없죠. 지금 미국의 5월달 소기업 낙관 지수는 93.1로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하니까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럴 때 좋은 거는 뭐 금융 쪽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좋은 쪽을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말라가는 모습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5bp 인상 전망, 이게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연준 역시도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의견이 있네요. 지금 75bp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도 감안하시면서 보시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75bp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 속도 50bp 그대로 쭉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부동산 업체들 주택시장 둔화로 8에서 10% 감원 계획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국의 기업들이 그 뭐 증원을 했다가도 감원하는 모습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시장 전체가 경기 침체의 모습을 좀 대응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쿠퍼맨 내년 미국 경제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P 지수가 1월 고점에서 4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일단 먼저 인플레이션 잡고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연준의 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몇몇 기업들 제외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약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 러시아 에너지 지불 관련 제재 면제 12월 5일까지 일단 연장한다라고 해요.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 지금 미국도 에너지가 굉장히 급하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수혜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퍼리스 연준 금리 인상으로 원 달러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피해를 받는 환율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뭐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면서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 미국과 이 한국 간에 맺었던 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 그게 한국은 그나마 조금 이 환율을 방어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 수입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 환율 감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한국을 뽑았거든요. 수합 일으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일단 그 너무 급락하는 원달러의 모습까지는 안 보여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느 순간 대출이자 감당 못하는 순간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우스퍼 얘기 또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파트 이야기로 인해서 이 주택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이게 수혜나 아니면 악재로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고 참고로 해볼 만한 그 시기는 2008년, 9년 요때 서프라임 모기지 지나고 나서 하우스포의 얘기가 뉴스에서 막 전면으로 떠올랐을 때를 참고하시면서 이때 주식시장 보시면은 향후의 미래 전략 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반 쭉 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 정리 먼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시장 정리 말고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안 좋은 거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봐놓으면 좋을 것들 같이 공부하자라고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원숭이 두창 관련으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이 시장 영향에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지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쌍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보여질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뉴스는 간단하죠. 원숭이 두창 관련으로 한국 BNC가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지금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친구도 있지만 떨어지는 친구도 있죠. 한국 BNC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불안감 이걸 이제 첫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 안트로키노놀 관련된 데이터가 야 이거 4월 달에 나온다 했는데 지금 6월 달입니다. 진작 나왔어야 될 게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이 시장의 악영향과 연결이 되어서 매도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게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면 당연히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더 빠질 가능성이 실제로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저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빠르게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다시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다 해서 여기서 좋은 게 나온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괜찮은 점은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만큼 위험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WHO에서 아예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만큼 같은 선상에 놓고 관리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천단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시작이 천단이었지 금방 만 단위, 10만 단위 이렇게 갔었거든요. 비정상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상한가 치고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엮이는 그림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야, 근데 이건 또 좋아요. 그죠? 최근에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역시도 야, 투신
많이 샀네요. 웬일이래? 투신이 물려있는 자리가 얘네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물려있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던지긴 했지만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금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해석을 해본다면 얘네도 이제 뭐 데이터도 데이터인데 원숭이 두창 쪽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자, 그리고 이 꾸준하게 이 매수 물량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과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 연결되고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자, 그러면 얘 만약에 올라갔을 때 61선까지는 우선적으로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볼린저 상단 여기를 돌파를 해야겠지만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 481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12,500원이면 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여기 저점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쭉 21선 마저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61선까지 보고 여기 돌파하면은 241선까지는 일단 생각을 해보자. 호재는 원숭이 두창 1 그리고 안트로키노놀 호재 발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두 개 나오면은 쭉쭉쭉 한국 PNC 다시 한번 전성기가 올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꾸준하게 영상 찍을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